안녕하세요. 에즈라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글쎄요. 이혼한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신데, 기다리고 계시대요. 저는 솔직히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 들어보니까는 뭐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더라.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남자분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을 봤어도 여자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지금 사실 딱 두 번 봤어요. 두 번 봤는데 그 둘 중에 한 분이세요. 지금 한 30년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근데 참 이게 누군가 대화할 때 여러분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상대방이 진실을 다 말해주면 좋은데 진실을 다 말을 안 해줄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상담자가 자기가 잘못한 건 말 하나도 안 하고 주변에서 겪은 나쁜 것만 다 말하니까는 이게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 많이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남편분은 어, 결혼은 하셨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하셨어. 하셨는데 결혼한 남편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하니까는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자가 있긴 있는데 이러면서 얼버무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미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려면 그 가정을 또 깨야 되잖아. 그럼 그 부인한테 또 상처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은 그 남편분이 바람을 펴서 그때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이혼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힘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 남자만 믿고 또 재혼을 감당하고 그 남자를 믿고 결혼한 여자는 뭐가 돼?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남자가 그 여자까지 버리면은 나는 그 남자는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지금 있는 또 부인은 또 소중히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뭐라고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더니,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보기에는 쉽게 돌아올 것 같지 않고 그 여자도 쉽게 놔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상황이에요. 사람이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남자가 병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병이 크게 들어서 그 부인한테 버림을 받으면 나한테 다시 오지 않을까요? 나는 그럼 내가 그거 수발 들면서 병 고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병이 들어서 나한테 왔는데, 나으면 괜찮은데 죽을 때까지 병수발만 들면요. 죽을 때까지 그 혼자 화장실도 못 가서 대소변 처리하고 그거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수발 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가끔 뉴스 보면 수발 들다가 자신이 자살을 하든가 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든가 이런 뉴스들,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거를 안 해보고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이기적인 동물이구나. 내가 저 사람만 가질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병이 들어도 좋아. 저 사람이 중병이 들어도 좋아. 그래서 그 가정이 또 깨지고 그 부인도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I don't care. 상관 안 해. 나만 행복할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그분이 뭐 우리가 다 그래요.
1대1로 만나서 보면은 그렇게 심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와,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근데 또 모든 사람들은 거의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은 또 그분이 가진 이제 종교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 나는 내가 신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신이라면 그런 기도는 좀 안 들어줄 것 같다. 그리고 들어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어차피 한 선택이었고 30년 전이지만 그 그리고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이미 그 사람이 혼자면 몰라. 솔로면 모르는데 또 다른 데서 가정을 이뤘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다시 갖고 싶다고. 전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친구라든가 여자친구, 연인이나 배우자가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시간을 갖고 오래 심사숙고 충분히 해보시고 이렇게 30년이 지나서까지도 바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아는 한 분은 그분은 거의 70세 되셨는데 아직도 그 전 남편을 기다리세요. 그 전 남편은 이제 재혼을 하셔서 다른 여자분이랑 사시다가 이제 그 나중에 맞이한 그 부인분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또 기다리시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애인이 내가 아직 못 잊는데 다른 사람 만약에 만나고 있으면 그냥 저는 깨끗하게 포기하지 뭐가 못나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연연할 게 있겠어요. 뭐 그래도 연인이면 괜찮은데 결혼은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분들도 계시고 각자 삶이 참 다르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이혼을 했겠어요. 뭐 다시 재결합할 거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결합을 원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고 또 이렇게 긴 시간 뭐 30년, 40년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 뵙게 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상황에 따라 좀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남편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네, 저는 포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또 우리 고민하고 계신 분의 사연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여러분의 고민들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지 말라고 자르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내 편이 돼줘서 그래 네가 오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라고 응원하는 사람보다 솔직히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보내주시면 저도 짧은 생각이지만 저의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